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바로 넥서스입니다. 이 넥서스라는 책은 대 AI 시대에 앞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을 잡아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AI 하면 떠오르는 공포가 뭔가요? 보통은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아이로봇 같은 세계관에 그런 상상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진짜 공포는 AI가 뭐 로봇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화나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제일 잘 팔리는 영상이 뭔지 아시나요? 누군가를 화나게 만드는 유튜브거든요. 플랫폼 사업자가 AI에게 이런 주문을 하는데요. 사람들을 우리 플랫폼에 최대한 머무르게 해줘. 그러면은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영상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런 영상을 볼 때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가장 많이 머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죠. 바로 미얀마 사태입니다. 2017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미얀마는 불교 국가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있었겠죠. 근데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이 로힝야족에 대한 어떤 혐오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대략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AI의 진짜 공포는 우리 인간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그로 인해 싸우다가 죽이기까지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AI라는 것은 결국 정보잖아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책의 표지에 비둘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비둘기가 정보의 상징일까? 자, 이 비둘기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셰르암이라는 비둘기인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포위된 미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아군인 미군이 이 포위된 미군에 있는 지점에 미사일 폭격을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전령을 보내서 막아야 되죠. 그런데 당연히 포위되어 있으니까 전령이 나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셰르암이라는 비둘기에게 쪽지를 매달고 날려보내서 그게 다행히 미군에 도착을 하고 미사일 좌표가 수정되어서 이 미군들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영웅이죠.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이야기는 전부 다 사실은 아니에요. 실제로 비둘기가 도착하기 전에 미군이 스스로 잘못된 정보임을 인지하고 미사일 좌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셰르암이라는 비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박물관에 박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사건의 당사자들도 이 비둘기를 영웅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보의 특징이 나오죠. 정보는 진짜 사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조각된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에 의미 있는 정보를 구성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게 정보의 특성입니다. 방금 데이터와 정보를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예전에도 똑같이 넥서스를 리뷰하는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연말에 새해가 다가오는 그 12시에 보신각에 제아의 종소리가 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 사진이나 영상 절대 보지 않거든요. 이때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 하이라이트에 2011년부터 21년까지 몇 년에 걸친 데이터가 잘 모여서 전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의미를 가지죠. 심지어 인스타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아주 잘 찍어가지고 박물관에 전시를 해요. 그럼 하나의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모여서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에 모여서 서로 연결감을 가진다면 그것이 정보의 바로 핵심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는 세상의 사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창조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유발 하라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관점을 책에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전체주의는 독재자 한 명에게 정보가 다 쏠리죠. 이에 반면 민주주의는 정보가 분산된 형태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여태 전체주의 말고 민주주의가 승승장구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독재자에게 정보가 많이 모였지만 이 독재자 한 명이 이 정보를 전부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주의의 정보 처리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AI의 등장 이후로 이 판세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를 이기고 승리할까요? 또 그렇게 보기만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독재자에게 AI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시간 뒤면은 너의 충실한 부하가 이 침소로 들어와서 널 죽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부하를 죽여.
그런데 독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야, 걔는 날 죽일 수가 없어. 걔는 정말 나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야. 그런데 AI가 알고리즘에 의하면 그 부하가 널 죽일 확률이 99.9%야 라고 했을 때 독재자가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AI에게 끌려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뭐 민주주의는 AI에게 이렇게 먹힐 위협이 없냐? 민주주의 진영에는 훨씬 더 무서운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민주주의의 핵심 특성은 대화를 통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여태 신뢰와 대화를 통해 산재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점점 희망적인 방향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사람인지 AI인지 잘 모르면서 신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대화를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진영에서도 이 AI를 잘 인식하고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문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변에 아주 널리고 널린 문서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서의 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문서가 때때로 현실을 훨씬 더 앞선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빚을 줬어요. 그리고 그게 빈 문서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빈 문서가 불에 타거나 없어지면은 분명히 그 A와 B의 채무 관계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보다는 집 문서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문서가 현실을 넘어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문서는 한번 생성되고 나면은 인간이 개입해서만 수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생성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스스로 생성을 할 때만 문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AI의 탄생 이후에 문서 스스로 생성을 하고 자기 수정이 가능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문서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문서가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고. 그런데 AI가 이걸 너무 잘 다루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잘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AI를 훨씬 더 잘 다루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정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렬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AI에게 교통사고를 없애줘 라고 말할 때 AI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력을 다할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다 없애버리면 교통사고를 없애줘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뤄낸 게 아니죠. 자동차는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없애야 의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웠을 때 거기 해결점들을 잘 정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폴레옹은 전투와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겼지만 그의 제국은 얼마 못 가서 무너졌습니다. 왜냐면 어떤 나라는 굳이 정복하지 않은 채로 서로 싸우게 했어야 이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의 정치적 목적이 제국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면은 어떤 전쟁은 지거나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AI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능력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인데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 짜여진 문제들을 정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넥서스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